서울 은평구 불광이동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2022년까지 500억 원을 투입해 생태놀이터와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을 짓게 됩니다. 의정부 흥성동 행복마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뉴타운 개발지구에서 해제된 이후 7년여 만입니다. 최근 4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 중 3분의 1가량이 겨울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화재 피해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겨울철에 집중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채용 면접에서 종교에 관한 질문을 하고 후원금을 멋대로 사용하는 등 법규를 어긴 아동복지시설이 적발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데요. 낙후된 원도심을 지정하고 재정을 투입해 도시를 살리는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해 전국 500곳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이어갈 계획인데요. 오늘은 우리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살펴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불광이동 향림마을 도시재생 사업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불광이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최종 확정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도시재생이 지지부진할 것 같다는 지적이 많았던 지역사회의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불광이동 도시재생 사업에는 약 50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사업 추진 대상 지역은 불광이동 480번지 일대로 면적은 58만 6천여 제곱미터입니다. 지역 커뮤니티와 자산을 활용해 자연 친화적 저층 주거지 재생이 목표입니다. 전략 사업으로 향림 텃밭을 연계한 마을 특화 사업과 노후 주거지 정비, 공동체 활성화 3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향림 텃밭 주변엔 생태놀이터와 마을 정원을 만들고 골목 곳곳에 쉼터를 조성합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주차장 건립입니다. 세장굴 주차장이 지금 그걸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 금액으로 좀 지원해서 거기가 100여 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광이동 복합청사도 건립이 되면은 지하까지 전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지역 어르신과 청소년 전용 공간도 생깁니다. 동주민센터 건물을 고쳐서 주민 공동 이용 공간을 만들고 청년 임대주택도 짓습니다. 모두 주민 의견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사실 주민 참여 없이 도시재생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명만 모여가지고 우리들만이 그런 리그가 된다든지 도시재생 사업이 되면 실패거든요. 또 앞으로도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가 되도록 예를 들면 지금 350에서 한 500명 이상은 우리가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지역사회에선 기대만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이 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과연 이 도시재생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향후 지속적 발전 가능성을 담보를 할 수 있느냐가 2016년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을 시작으로 4년 만에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된 불광이동 도시재생 사업은 3년 뒤인 2022년에 완료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의정부 흥선동 행복마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뉴타운 개발지구에서 해제된 이후 7년여 만인데요.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주민들이 마을이 떠나기도 했지만 남은 주민들이 힘을 합쳐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의정부 흥선마을에 김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낡고 오래된 지붕, 불이 들어오지 않는 방,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 이곳은 지난 2012년 뉴타운 지구가 해제된 곳입니다. 흥선 행복마을은 뉴타운 지구 해제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주민들이 하나 둘씩 마을을 떠났고 빈집과 낡은 집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빛을 잃어가는 동네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스스로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동네 주변을 정리하고 이웃과 정을 나누며 흥선마을만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7월 주민이 지켜낸 배려와 나눔의 삶터 흥선 행복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뉴타운 사업이 해제되고 나서 활동을 통해서 이번에 이제 뉴딜 사업이 이제 선정된 거죠. 거기도 이제 뉴딜 사업 선정을 될 때 주민들의 활동이 없었으면 아무래도 좀 어려웠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앞으로 2021년까지 66억 원의 비용이 투입됩니다. 도시재생 방향은 흥선 행복마을이라는 이름처럼 주민 행복이 목표입니다. 올해 공가와 폐가 매입을 시작으로 작은 도서관과 생활체육시설, 서로 돌봄센터 등 주민 소통 공간이 조성됩니다. 또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만들어 주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골목길 만들기와 주차 공간 확보, 쓰레기 처리 공간 조성, 전신주, 통신주 정비 등이 진행됩니다. 예, 그 사업비가 30억 때문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되면은 주민들이 이제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누들 사업이 좀 뉴타운 지정과 해제의 반복으로 빛을 잃어가던 마을이 주민들의 노력으로 새롭게 바뀔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도시재생에서는 내고장을 생각하는 지역민들의 치열한 고민이 절대 빠질 수 없을 텐데요. 인천 부평에서는 지역의 핵심 사업인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의 앞날을 함께 그려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생각들이 모였을까요?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부평 캠프마켓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 지난 2017년에 이은 두 번째 토론회장입니다. 행정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하던 방식이 아니라 향후 캠프마켓의 부지가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활용되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생각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부평 캠프마켓을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광복 이후 1970년대까지 미군 군수지원 사령부로 활용되다가 지난 2002년 반환이 결정된 부평 캠프마켓. 이 때문에 캠프마켓의 긴 역사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캠프마켓 역사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캠프마켓, 지하호, 또 군수공장으로 이어지는 역사단지와 문화재 등록을 하는 거고요. 이걸 위해서는 연구용역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보고요. 또 캠프마켓 주변, 복개하천 실태와 복원 등 환경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철길 부분이 제3보급단이 이전이 된다고 하면 철길 부분이 쓸모가 없어지는데 그럼 이 철길 부분에 대한 것이 결국에는 제3보급단 발원지에 해당하는 한남정맥과 캠프마켓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역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부평 캠프마켓이 시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면 종이 상자에 담아서 집으로 가져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주요 대형마트에서 버려지는 폐기물을 고려해 종이 상자 자율 포장대가 사라집니다. 환경을 생각하면 없애야 하지만 편의를 위해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면서 논란입니다. 김세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테이프를 꼼꼼히 붙이고 끈으로 묶고 마트에서 장을 가득 본 날에는 이렇게 종이 상자에 물건을 담아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세계 대형마트에서 사용된 포장용 테이프와 끈 등의 폐기물만 658톤에 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이 상자도 재활용을 못해 그냥 버려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재활용이나 분리수거 해보셨을 테지만 테이프 안 떼잖아요. 테이프에 붙어서 그냥 나가버리면 그걸 재활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그냥 소각이나 이렇게 가는 비용이 더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폐기물이 많다 보니 3년 전 제주도의 대형마트에서는 자율포장대가 사라졌습니다. 내년부터는 전국의 주요 대형마트 3곳도 자율포장대를 없애기로 하고 40에서 50리터 크기의 대형 장바구니를 대여하거나 판매하면서 장바구니 사용을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환경을 생각하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조금 불편할 테지만 이제 거기에 습관이 들으면 이제 그 환경 쪽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발맞춰 나가야겠죠. 이런 변화가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그래도 편리하게끔 그렇게 해야지 그걸 없앤다고 환경이 뭐 그거 되나. 종이상자 포장대를 둘러싼 시민들의 혼란이 큰 가운데 지금으로서는 바뀌는 정책에 맞춰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향은 맞는데 좀 급진적이었던 거.
이게 문화도 변하고 시스템도 변하고 새로운 시스템도 개발이 돼야 되고 정책적으로도 또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워낙 다방면에서 이제 같이 줄여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정부는 시민 불편 사항 등을 고려해 종이 상자 포장대를 폐지할지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인데 폐지 여부와 시기는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TBS 김세범입니다. 결혼과 출산으로 일터를 떠난 여성의 수가 인천에만 한 해 10만 명에 달합니다. 여성들에게 재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채워주고 취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결혼 7년차 주부 김윤화 씨. 결혼과 동시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줄곧 육아에 집중해왔습니다. 최근 재취업을 준비 중이지만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아무래도 미혼일 때는 이제 불러주는 데도 많고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는 사실 시간적인 그런 제약도 많고 일을 좀 오랜 기간 쉬다 보니까 손에 익숙하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기준 인천 지역 경력 단절 여성의 수는 10만 1천여 명. 인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원하는 여성을 돕고 있습니다. 훈련과 그다음에 상담을 통하고 그것들이 다 마친 다음에는 본인이 어떤 적성에 어떤 일들을 하고 싶은지가 결정이 되면 그 방향으로 알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취업처를 알려드리기도 하고 마음이 또 어려우시다면 같이 저희 직원들이 따라가서 동행 면접을 봐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연간 3천여 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직업 상담사로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금영주 씨 역시 그중 한 명입니다. 운이 좋게도 제가 그 자격증 취득을 한 번에 하게 돼서 저희 센터에 바로 취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와 같이 경력 단절을 겪었던 분들한테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반기에는 취업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구직자들의 자신감을 채우는 토크 콘서트를 마련합니다. 올해는 33년 차 개구먼 박미선 씨가 강연자로 나서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항상 그 일을 해요.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고 그랬을 적에 이거를 내가 선별했을 때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포기하면 과감하게 포기했고 결혼과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일터를 떠나는 경력 단절 여성들. 이들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한 사회적 지원과 배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서울 시내 일부 아동복지시설에서 후원금을 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2달간 아동복지시설 7곳을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벌여 66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후원금을 증빙 없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채용 면접에서 종교와 신앙생활에 관한 질문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법인 이사장은 퇴소 아동이나 시설 직원들에게 세뱃돈 명목으로 500여만 원을 지출했다며 증빙 자료를 안 냈습니다. 이 돈에는 후원자가 목적을 지정한 지정 후원금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지적사항 대부분이 담당자가 업무를 소홀히 해 발생했다며 감사 지적 사례를 정리한 책자 등을 만들어 정기적인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겨울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낸 자료를 보면 지난해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53명으로 66%인 35명이 겨울철에 발생했습니다. 또 최근 4년간 서울에서 난 화재는 연평균 6,200여 건으로 이 중 2,000여 건이 겨울철에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노인 요양시설 328곳에 대해서는 1회 이상 비상대피훈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오는 2021년부터 10년 동안 진행되는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모두 7개 사업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KTX 열차를 인천공항까지 연결해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2시간대로 공항에 접근할 수 있는 계획이 담긴 제2공항철도부터 제2경인선, 인천 신항선, 서울 2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등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의견 수렴 공청회를 거쳐 오는 2021년 상반기에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으로 시작된 경기도 친일잔재 청산 작업이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친일잔재 청산 작업 6개 신규 사업 부분을 추진합니다. 6개 신규 사업에는 경기도사 재편찬,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사업 공모,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발굴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친일잔재 청산과 독립정신을 계승해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노력했다며 내년에도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죠. 올해부터 진행한 사업인데요. 사업 시행 이후 올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어르신은 15,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건데요. 서울시는 운전면허를 반납한 어르신 중 7,500여 명을 선정해 교통카드를 지급했고 올해 선정되지 못한 어르신은 내년에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받은 교통카드는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보행자가 승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밤 8시 50분쯤 서구 과자동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승합차 운전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강권역 49개 하천과 경기도 호수, 저수지 등 10곳의 수질평가 결과가 담긴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발표한 이번 보고서에는 남한강과 북한강 등 한강권역 49개 하천, 134개 지점에서 평가한 목표 수질 달성도와 수질 변화 등 도내 하천의 평가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10년간 하천의 수질 개선율과 부영양화 지수에 따른 평균 영양 상태에 대한 자료도 함께 실렸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시군 관련 기관과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미국 엘라베마주 교육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엘라베마주와 도교육청이 상호 협력을 통해 학생과 교사, 교육 연구 분야 등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업무 협약에는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해 에릭 메키 엘라베마주 교육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업무 협약 주요 내용은 양국 간 언어 문화 프로그램 교육과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리더십 프로그램, 학생 교육 개선 프로그램 교류 등입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번 협약으로 혁신학교, 꿈의 학교 등 다양한 교육 경험을 나누고 엘라베마주의 교육 경험을 배울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생활성 불편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알리고 싶은 정보, 나에게 필요한 소식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우리 지역의 뉴스가 됩니다. 저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